네, 이번 강연은 웁살라 시큐리티 구민우 지사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기반 블록체인 보안 위협 대응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예. 네. 웁살라 시큐리티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생소한 분도 있을 테니까요.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웁살라 시큐리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위협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에 대한 패턴 분석, 기계학습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위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고요. 싱가포르의 이제 개발자들, 그다음 한국의 이제 영업과 마케팅 조직, 그다음에 일본과 독일의 또 유럽 지부에 저희 지사가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인공지능 보안이고 또 요즘 뭐 핫 이슈가 또 가상화폐 그쪽에 또 많이 연결된 또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강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자료의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위협 대응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각종 이제 보안 위협을 통한 이제 가상자산의 탈취, 그다음에 편취,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금화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사례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하나의 노드에 이제 속해 있는 트랜잭션들과 이제 월렛들과의 관계도를 형성한 거고요. 왼쪽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인간의 생명 현상과 유전자와의 관계들을 이제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인데 어때요? 보시기에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미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도 인체의 유전자에 대한 전체 정보를 다 파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인넷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메인넷에 노드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노운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보들을 좀 더 이제 노운한 정보, 잘 알려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웁살라 시큐리티는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제 메인넷, 특히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한 30여 가지의 메인넷에 잘 알려져 있는 위협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에 대한 단서를 찾아서 패턴을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6,200만 건의 인디케이터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URL, 그러니까 요새 보시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도 피싱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스캠을 하고 프라이빗 키를 탈취한 후 탈취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리셋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탈취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위협 사이트의 URL도 저희가 인디케이터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가지의 메인넷들, 비트코인, BTC,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BSC 체인까지 암호화폐 주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레이리스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미송유관 랜섬웨어로 한 랜섬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PC나 모바일에 들어오는 파일에 대한 해시값들, MD5나 SHA-256 같은 해시값도 저희가 위협 인디케이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소셜미디어와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 내지는 이제 관계성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셀러브리티를 셀러브리티의 임퍼스네이팅을 하고 사칭을 한 후에 이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고도 있어서
소셜 미디어 아이디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그램,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리딩방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이디들도 암호화폐 주소하고 연관해서 블랙리스트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잘 알려져 있는 위협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가상자산 피해 대응 센터라고 글로벌 크립토 인스턴트 리스폰스 센터를 이제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보시는 기사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거래소와 사법기관과 같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데일리 CQ에서도 길 기자님께서도 기사를 써주셨지만 암호화폐 추적 리포트를 통해서 사기금액 환수를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로맨스 스캠, 그 채팅 앱 등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피싱을 하는, 그래서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년 한 6개월 동안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각종 보안 사고, 그다음에 피해 통계를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저희한테 직접 의뢰한 피해 총 신고 건수는 834건 정도 되고, 저희가 그 추산하는 피해 금액은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피해자의 연령대가 실제로 가상자산이나 모바일, 그 다음에 PC용 인터넷 환경이 익숙한 한 30대, 40대가, 20, 30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50대, 60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30대가 제일 피해자 연령대 중에 제일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초보 딱지를 떼고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30대 분들이 좀 과신하는, 그런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 과신하는, 그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30대 피해자가 좀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고 피해 유형으로는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이제 피싱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ICO 투자 사기를 통해서 이제 다단계 투자 사기를 입으신 분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뭐 각종 피싱이나 뭐 이런 해킹이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유출하는 그런 사고들이 세 번째 순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 알려져 있는 보안, 가상자산의 어떤 위협,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탈취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 피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서처 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인넷의 각 노드에 흘러다니는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월렛의 연관성을 규명하기에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다 파악해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피해 대응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통한 이제 경찰 또는 사법기관과 공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증강시켜주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제 트랜잭션과 월렛과의 관계성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필터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상자산을 통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편취한 자금을 자금 세탁이라는 난독화 작업을 거쳐서 현금화를 합니다. 주요 이런 난독화 작업은 이제 믹싱 앤 텀블링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금 세탁 난독화 패턴을 기계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을 시켜서 타스크를 분류를 하고요. 이 분류된 타스크대로 리스크에 대한 스코어링을 하고 점수화된 형태의 지표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일단 사전에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상자산 주소에 대한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위협 분석 평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 CARA, 크립토 어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제 툴을 활용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종류별로 그 메인넷의 그 위험 주소에 대한 원래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에서 보시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오른쪽 하단에 이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주소는 위험도가 보통이고, 두 번째는 위험도가 높고, 세 번째는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1차 분석,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와 필터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우범 지갑 주소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트랜잭션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가시성을 제공해드리는 CATV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범 거래를 걸러내고 걸러낸 정보에 대한 좀 더 뎁스 있는 추적을 위해서 이 CATV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상자산의 위협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엔 가지고 계신 작은 단서 하나는 결국에는 지갑 주소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지갑 주소로 송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내가 이 지갑 주소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오송금을 했더라. 뭐 이런 형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위험 지갑 주소로 송금을 한 이후에 즉시적으로 이 그 위험 지갑 주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 짧게는 뭐 일주일, 수일, 수주 아니면 길게는 뭐 몇 년에 걸쳐서도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 지갑 주소, 송금한 지갑을부터 수신한 지갑, 그다음 중간에 릴레이 계좌 지갑들이 이게 정말 화이트리스트냐 아닌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피의자들의 수신자 지갑 주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이제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 대행 및 재정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좀 제공해 주면 그 지갑 주소를 활용해서 해외에 송금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알바 모집 광고를 이제 보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환전 송금 관련 업무 보조에 뭐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월 비용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뭐 특정 거래소에 대한 거래소의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대포 통장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 그 한 주부분께서 김모 씨라고 하는 주부분이신데 이제 모집 광고를 보시고 이 사기범의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코빗 지갑 주소를 통한 이제 현금 또는 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구매 대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재정 거래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방조자 역할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긴급하게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경찰의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저희가 이분한테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작은 단서 하나, 바로 그 이분이 송금하셨다는 그 수신자 지갑 주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갑 주소 주변의 이제 환경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카라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으로 탐색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의 지갑 외에 총 9개의 지갑이 이 의심 거래에 이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 있는 평가 결과에 보시면 이제 malicious, 그 다음에 extremely high risk 이렇게 나오는 저희들이 인공지능 결과로 볼 수 있는 이상징후 탐지를 저희가 통해서 탐지된 주소의 상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그 해당 지갑 주소에 대한 이상 징후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왼쪽 화면에 있는 게 이제 그 고위험군의 지갑 주소이며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TX 트랜잭션 개수와 수량 그다음에 평가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이제 오른쪽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이면 이게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위협 지갑 주소들의 잘 알려져 있는 지갑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몇 단계의 홉을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게 릴레이 계좌로 사용되어서 이 자금 세탁의 징후를 보이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면 계좌였는데 몇 년간 휴면 계좌였는데 갑자기 이게 활용이 되었더라. 뭐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뽑아보면 평가 점수가 68점. 그래서 이 지갑 주소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상 징후를 통해서 필터링된 지갑 주소들을 9개를 뽑아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니 여기와 관련돼 있는 거래소들이 나왔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소는 후오비, 쥐닥, 뭐 후오비, 코덱스, CP닥스, 후오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갑 주소가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해당 지갑 주소의 소유처를 모르지만 결국에 이 지갑 주소의 소유처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내고 결국에 거래소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래소에 이제 사법기관의 조력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 자금을 동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와 연관되어 있는 KYC된 소유자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범인은 특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주 혐의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지갑 주소를 특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입금된 지갑 주소가 8,790개. 그 당시의 금액으로 한 45억 가량의 이더리움이 이제 입금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한국의 경찰을 통해서 후오비에 저희가 그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그 범죄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 범죄 위협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 현금이 결국에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가상자산은 이제 현금보다는 법정화폐보다는 좀 더 자금 세탁이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지갑을 누구나가 다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자금 세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의 자금 세탁을 위해서 자금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또 수백 개의 지갑으로 쪼개지고 또 하나의 지갑으로 모였다가 또 수천 개의 지갑으로 쪼개지는 이런 행태가 한 수십 번 반복이 되면 사실 지갑 주소에 담겨져 있는 편취된 자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위협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가 이제 보안 가상자산의 취약성 또는 특성에 의해서 탈취된 자금이 현금화 과정을 하는 과정에 여러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게 되고 그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위협을 좀 더 인공지능으로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가시성 있게 수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자료를 기반으로 좀 더 뎁스 있게 추적을 하게 되고 나온 결과를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자산 추적 조사 보고서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특정화된 그 거래소에 KYC된 형태의 가입자, 이용자의 신원을 확보를 하고 그 범죄자를 특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저희 피해자 또는 의뢰자들이 제공을 하시면 조서를 꾸미고 그에 대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 첨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건 해결을 하고 있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관계도를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빅데이터들도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만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를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AI고
그런 인간의 지혜를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게 저희 웁살라 시큐리티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향후에는 저희가 범국가적인 내셔널 크립토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조세 정책도 만드셔야 되고 또 세금도 또 납부하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거래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전체 도미노스 높은 코인들에 대한 통계량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청의 뭐 마약 밀매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는 라자루스 그룹의 뭐 가상자산을 이용한 뭐 탈취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전체 정부 부처 정부 자체에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최근에 뭐 랜섬웨어나 해킹이나 여러 가지 침해 사고들의 결과들이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목표, 그다음에 그 금전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 가상화폐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네.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금 정보만 가지고 특정 그 범죄자를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잡는 걸까요? 이게 뭐 이렇게 그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뭐 짧게는 뭐 수주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그 탈취한 자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자금 세탁 집단들이 있거든요. 시기가 예. 오래 걸리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훔쳤지만 이 비트코인을 탈취해서 현금화하지만 사실은 현금화하지 않으면 그 악의적인 공격자는 사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엔 자금 세탁이라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저희가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 지갑 주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려져 있는 지갑은 사실은 인간의 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 지성의 형태로 저희가 확보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리워드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객사들이 결국엔 저희의 센서가 됩니다. 그 고객사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S10 이상급의 휴대폰에 저희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그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용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주시는 그 블랙리스트 정보도 저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알려져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기계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위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네. 지금 지금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이나 지금 보면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중견 기업 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블록체인 사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 그 열매는 제가 봤을 땐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급들이 그러니까 그 레가시 컨벤셔널 시장 쪽에서 탄탄하게 사업을 꾸려오시던 분들이 가상자산으로 서비스의 타겟을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열매를 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결국에는 VOC입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여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규제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시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제품들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죠.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확대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앞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게 사실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는 실제로 가상자산의 위협을 이제 분석해서 추적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가상자산 산업이 이제 그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도 사실 이제 각종 뭐 업권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규제 또 규제에 따른 어떤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경찰은 당연할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통계청에서도 작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11월 달에 그 기재부의 그 국감에서 사실 이제 그 한국의 도미너스 높은 코인들에 대한 통계치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의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한국에서 유입 유출되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통계나 예, 이런 그런 정보들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게 AI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사람의 어떤 지혜를 증강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AI 기술 기반의 어떤 정보보호 솔루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필수 불가결하게 저희 그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고 계속 고도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제 중앙에서 관리 감독 체계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산업이고 철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꼭 어떤 그 가상자산을 이용한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AI는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